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오랫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자, 월간 서준씨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준식 교수님 멀리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왜곡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세금 관련, 소득세 관련해서 보면 네. 어떤 그 계층은 아예 소득세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게 그 조금 소득이 좀 많은 데는 좀 과하게 세금이 많은 경우도 있고. 세금 문제. 그렇죠. 우리 보면 정부 정책은 두 가지 정책으로 나눠요. 정부 지금 이제 대선이 있고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할 수 있는 일은 두 개예요. 어디서 세금을 걷어들이냐. 예. 세입 정책. 그리고 어떻게 세금을 쓰느냐. 네. 세출 정책. 이 두 네.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세입 정책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다 생각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겠죠. 세금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게 상당히 좀 많죠. 우리가 보면 세금의 역사 같은 것도 좀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또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약간 상식하고 실제하고 다른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 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사람들이 세금의 절대 원칙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세금의 역사를 보면 소득세 역사는 짧아요. 옛날에는 인두세 네. 아니면 또 옛날에 뭐 네덜란드나 그 이런 데 가면 집이 창문이 뭐 작고 집이 좁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집의 그 넓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랬잖아요. 창문 있는 거에 따라서도 세금을 매겼고. 네, 매겼고 뭐 그럼 그거는 소득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자산세죠, 그거는. 그리고 옛날에 그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대제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러시아 사람들이 워낙 수염 기르는 걸 좋아하니까 수염에다가 세금을 막 매겼어요. 매겼잖아요. 그 유명하잖아요. 세금 그거 근데 소득세인가요? 소득 있는 곳에 매기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세금의 역사를 보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 네. 옛날에 중세 시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시대,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서민들이 소득이 없었겠죠. 먹고 살기도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네. 소득보다는 그냥 태어나면 인두세, 네. 뭐 당연히 내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떤 뭐 집을 보유하거나 이런데 매기는 세금, 네. 어떤 거 뭐 그런 세금이 오히려 더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은 어디서부터 생겼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해보니까 결국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마지막 싸움이 그거였잖아요. 귀족들과 부르주아의 싸움. 네. 그때 그게 전부 세금 때문에 싸웠잖아요. 영국도 그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이런 거 이게 다 네. 세금하고 굉장히 세금 서로 많이 적게 내려고 싸우는 그게 굉장히 컸었고 뭐 프랑스 대혁명도 사실은 그 루이 16세가 엄청 그 미국 독립 전쟁에 돈을 지원해서 빚을 너무 많이 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세금으로 막 메꾸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우리는 소득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 그렇지. 가진 넓은 땅만 가진 있지.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그러면 또 우리가 내? 또 이것도 우리가 다 내야 돼? 네. 그래서 결국 그 갈등이 커져서 부르주아는 시민 계급이니까 네. 같은 시민들하고 연합을 해서 저는 귀족 세력을 이제 무너뜨린 게 프랑스 대혁명이다. 네. 저는 그렇게 또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 예,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경제 사관이죠. 맞네요. 그럼 그렇게 보면 지금 한국은 부르주아지하고 그 자산가들 계급 간의 세금 전쟁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자산가 계급들이 부르주아를 누르고 이기고 있는 거네요. 조금 그런 편이죠. 그런 편이고, 이런 갈등은 어느 나라든 저는 조금씩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소득을 많이, 그러니까 이 소득이 많은 자와 네. 많은 걸 가진 자와의 세금 싸움은 그 역사가 깊다는 거죠. 역사가 깊고 지금도 네. 사실은 좀 그런 게
그런 갈등이 네.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뭐 하여튼 네. 저는 케인즈주의자잖아요. 네. 그 케인즈주의자 입장에서는 그 소득 그 세금은 소득세에 너무 많이 안 매기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소득은 결국 그거를 가지고 다시 소비를 하는 돈으로 잘 가요. 네. 성수 효과가 높은 돈이에요. 돈이 많이 돈다. 예.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돈다. 사실 보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계층이 보면 고소득자예요. 네. 월급쟁이들 또. 예. 근데 우리나라는 고소득자들이 세금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뭐 핀란드나 뭐 스웨덴이나 이런 수준을 좀 내고 있죠. 넘어설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한 반 정도 떼가잖아요. 그렇죠. 연봉 한 몇 억 정도 되면 네. 한 연봉 5억 정도 되면 2억 3천 정도 세금 뗄 거예요. 뭐 5억 아니더라. 한 2억만 가도 거의 절반 뗍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까지 있으니까요. 네네. 네네. 보험료까지 이렇게 감안하면 의료보험까지 하면은 반 정도 떼요. 반 정도 가까이 뗍니다. 근데 네. 사실은 그거를 저는 좀 깎아주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쪽이 깎이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소비를 하거든요. 차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뭐 사고 싶은 물건도 사고. 왜냐하면 네. 소득이 많은 사람들 계층의 특징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네. 근데 보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소비 성향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 예. 경험상으로는 매우 낮습니다. 예, 그래서 보유를 한 자들은 그거를 보유하거나 계속 그걸 대물림을 하거나 네. 약간 이런 경향이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들을 조금 소비로 돌리려면 네. 사실은 그쪽에서 저는 세금을 높이는 게 경제 발전을 위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케인즈주의자 입장의 생각뿐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거는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이에요. 저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네, 자유시장주의자는 아니지만은 네. 자유시장주의자 중에서 오스트리아 학파 대표적인 오스트리아 그럼 학파는 제일 우파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너무 이념적이에요. 네네. 그 학파 자체가 그 공산주의를 배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파이기 때문에 네. 조금 너무 심해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밀턴 프리드먼 정도의 자유시장주의는 굉장히 인정을 좀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리고 서로의 그 케인즈와의 서로의 그 토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 수렴된 부분도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밀턴 프리드먼은 당연히 세금을 싫어하죠. 네. 세금은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또 밀턴 프리드먼이 웃기는 게 기본 소득을 주장해요. 그게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그런 개념인데 네. 기본 소득을 어떤 식으로 주장하냐면 사람들이 사는데 한 3천만 원 정도가 다 필요해. 네. 근데 이 사람은 2천만 원밖에 못 받아. 예. 그러면 그 부족분을 정부가 좀 채워줘야 돼. 네. 그런데 다 채워주면 안 돼. 음. 한 80%. 네. 그래서 3천만 원에 80%면 83, 24니까 2,4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2천밖에 못 받기 때문에 왜 다 채워주면 안 되냐 하면 다 채워주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 놀아버려. 네. 그래서 한 400만 원만 좀 채워줘라는 그런 개념을 밀턴 프리드먼도 얘기를 해요. 놀랍죠? 네. 네. 예, 그 자유시장주의에도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부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세금 안 걷어들이면 어디서 그런 일을 하고 어디서 다리를 놓고 어떻게 해 예. 하니까 그 밀턴 프리드먼은 그래도 제일 괜찮은 세금이 있어. 네. 뭐겠어요? 제일 괜찮은 세금의 종류. 토지 보유세야. 토지 보유세.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보유세의 개념은 네. 사실은 그 자유시장주의 학자 그리고 케인즈주의 학자가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세금이 오히려 이쪽이거든요. 이 토지 쪽은 한번 이제 묶이면 돈이 안 돌긴 하죠. 그렇죠. 예, 돈이 안 돌죠. 그런 문제가.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도 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이 굉장히 좀 이거는 위험한 돈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실물 경제 그게 실물 경제에서 돈을면 괜찮은데 밀턴 프리드먼 그래서 실물 경제가 증가하는 만큼 통화량을 증가시켜 주면 네. 아무 문제가 없다. 네. 불황도 없고 뭐 네. 이런 걸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부동산으로 돈이 가버리면 네. 이 이론이 안 통한다. 네. 그걸 밀턴 프리드먼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들 그 경제학자들은 토지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그 가치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려 들어가는 돈을 항상 경계를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했다. 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도 보면 약간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제가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세금 문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세금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네. 부동산에서.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얼마를 내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잘 얘기 안 해주던데. 뭐, 많이 내는데 얘기는 안 해주던데.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앞서 고소득자 한국에 있는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이 거의 절반 정도다. 그럼 뭐 조금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네. 뭐 2억에서 한 5억 정도 받는다 이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몇 억씩 기본적으로 세금이 몇 억이다 생각하죠. 계산하기 쉽게 5억을 버시는 분이 2억 플러스 알파 이상을 세금을 내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서울에서 집을 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지는 거죠. 제 주변에 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그 한 30년 금융업계 일을 하고 네. 고소득자였기 때문에 꽤 많은 연봉을 받았죠. 네. 받았고 은퇴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낸 세금이 한 30억 정도 된대요. 근데 그분 전세로 사셨거든요. 네. 예. 네.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이 30억이 안 된다. 이러면서 예, 네. 그런 분도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이쪽에 많이 쏠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약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일반적인 그 평균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세금이 많지는 않죠. 중위소득 아래는 굉장히 세금이 적죠. 소득 근로소득세가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작은데 네. 반면에 조금 벌면 여기가 주타겟이 돼서 세금을 워낙 많이 내서 이분들은 오히려 자산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신 분들의 세금을 물어보니까 그 집을 살 수 없는 고소득 연봉자들이 내는 세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몇 년 내는 거를 고소득자는 1년에 다 그 이상을 내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몇 년을 내는 세금을 고소득자는 1년에 다 내버리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세입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경제학이 최초의 경제학자 누구로 저는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관중이라고 있어요. 예. 간포지교의 그 관중. 네. 그 관중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그 농사 지어서 농산물에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다. 그리고 집에다가 또 세금을 많이 때리면 사람들이 집도 안 짓는다. 그러니까 세금 좀 받지 마라. 네. 그 세금을 안 받아야지 사람들이 농사도 열심히 짓고 그리고 뭐 집도 열심히 만들고 뭐 그렇게 한다 하니까 왕이 아니 그럼 나는 뭘로 먹고 살아 이렇게 하니까 나라는 그냥 그때 소금 염전이나 어떤 네. 소금 강산 이런 거를 독점해라. 중국은 아직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금이 전매 대상이었죠. 아 그래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금이 전매 대상이었던 걸로 압니다. 우리나라 저 담배처럼. 예. 네. 근데 그 관중이 그런 거를 독점해서 그걸로 너는 돈을 벌어서 네. 그걸로 통치를 해라. 다른 데 세금은 매기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득이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되죠. 그렇죠. 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게 좋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유도를 해줘야 돼요. 네네. 그런데 소득이 많은 자들에게 세금을 너무 떼면 거기에 대한 그게 유인이 적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나라가 어떤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지
그래서 소득이 많아져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쪽에 세금을 너무 많아지면 아까 말한 유효 수요 문제도 있지만은 네. 그런 비중이 자꾸 줄어들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세금 정책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차기 정부는 제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네. 우리나라 그 국가 경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데 어쩔 사회- 수가 없죠. 정치 경제니까. 네, 예. 사회 전체로 보자면 돈이 잘 돌아야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고 논리가 맞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순수한 그 경제적인 차원에서 네. 그런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성찬을 받은 느낌?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모든 게스트들한테 다 엄청나게 칭찬하시면서 아닙니다. 이게 여행 얘기로 그런 분들만 오시긴 하더라고요. 예. 여행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야 이게 인문학을 돌아 경제학과 나중에는 세금 문제까지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성찬을 마련해 주신 우리 서준 씨 숭실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